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1부 순서를 맡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12월 4일 금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해가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연말 경마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보시는데, 이 연말 경마이지만 그 편성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할된 경주도 성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연말 경마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어려운 경마를 함께 해주실 두 분 위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백동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월말 경마, 연말 경마 참 어렵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이번 주가 이제 그 12월달 경마를 접어드는 만큼 두 분 위원한테 어떤 전략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위원, 네. 이번 주가 이제 연말로 접어들었어요. 어찌됐든 네. 그 편성이 좀 어떠한지 또 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느덧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이제 달력 한 장이 남았죠. 상당히 좀 세월이 좀 빠르게 지나온 것 같고, 뭐 저도 정신없이 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해주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좀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월말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자, 금요 경마에서는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 또한 기수 주로까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마필들 간에 편성이 된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을 중심에서 공략을 할 것인가, 관심 마필을 어느 마필을 둘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대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수의 컨디션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추위를 덜 타는 사람이 있고요. 말들도 그럴 거고, 이번 주도 비가 내렸는데 아직까지 뭐 부산주로는 함수율이 3%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로 컨디션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자라고 말씀해줬고요. 백동희 의원,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 편성과 그다음에 뭐 좀 공략 해법이 있다면 어떤 뭐 좋은 전략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월초입니다. 월초 경마답게 편성 두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훈련 때 모습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의 변화가 좀 크지는 않았고 오히려 인기권을 끊어줄 마필들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이변보다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금요 경마가 치러지는 경주를 보시면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장거리 경주는 단 한 경주도 없습니다. 1000m에서 딱 1400까지의 경주만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들에서 이제 편성적인 이점, 전개적인 이점을 찾아갈 수 있는 마필들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그래도 좀 인기마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표현했고, 좀 단거리 편성이 많기 때문에 스프린터 혈통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를 앉으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냉정하자, 처음에는 좀 습관도 바꿔보자, 또한 목표도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한 해가 한 달여 경마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 목표에 어느 정도에 부합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되짚어 보고 나서 한 달을 좀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은 상당히 좀 직진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라면은 주행심사 당시 모습에서도 이번 데뷔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1번마 션샤인 알파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상의 위점이나 또한 직선 주폭 자체는 발빠른 모습 자체가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데뷔전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근성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마필이 뛰려는 경주마로서의 지세, 자세가 너무나 쏙 마음에 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후보마 체스터드 먼저 좀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겠고요. 자, 훈련 패턴 자체에 열감도 있었습니다만 병합 때에도 국산 3등급의 예술이 명언이라는 마필을 잘 따라다니면서 부족했던 모습을 보강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주로에서의 역주가 좀 더 기대가 되는 9번마 가보스타 데뷔전도 충분히 기대치는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선주로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채찍 반응도 좋고요. 마필 뛰려는 탄력과 저 지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9번마 가보스타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 되지만 선 취입이 자유로운 마필, 경주 전개를 풀어가기에 너무나 좋다라는 좀 판단을 내리고 싶네요. 이번 애니나일에는 마필은 정규 전개를 풀어가는데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병합 위주의 훈련도 해주고 마필 자체를 끌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마 당대킨의 선전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7번만 안다돌이라는 마필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능력 마필의 모습을 좀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은 선행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으로도 검증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만 안다돌이까지는 이번 경주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보여준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도 빠른 스타트 능력과 함께 단거리 편성이라면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되는 마필 10번마 월드러브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 자체가 상대 마필들보다 높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박제희 기술의 감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조 기술을 기승시켰습니다. 초반부 기습 선행 내지는 편한 전개 여부에 따라선 역시 쉬는 곳의 선전까지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자리 잡기에 따라서 12번 클라이밍이라는 마필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관심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번 경주 단독 선행도 나설 수 있는 마필이지만 따라가는 경주 편성, 선취입이 자유롭다. 때문에 안쪽에는 1번마 리얼리킹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이트의 이점과 전체적인 전력상 충분히 아직은 보여줄 거름이 남아있다는 판단이고 4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두권, 모래를 맞지 않는 경주만 해준다면 직전 1600m에서 경주 경험에서 좋은 모습을 줬던 만큼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4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지만은 편성상 또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4번마 팡팡 히어로. 자, 지난 경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좀 마필로서 좀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초반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따라가는 걸음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아이언 트레인까지도 결코 무시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자, 옆에 두 분 위원이 꾸준히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한락산을 보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경주부터 좀 씩씩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일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 이세마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의 마필이라고 할 수 있죠. 능력 검증이 좀 덜 이루어진 마필들 간의 접전입니다. 이러한 편성에서는 항상 꼼꼼히 좀 따져볼
부분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견 의원, 네. 이번 경주에서 좀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10번마 온리 블루를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단거리 편성입니다. 게이트 번호가 이제 10번 게이트. 조건은 좀 불리합니다만은 자, 이 마필은 이제 마방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데뷔전이 좀 늦어졌던 마필이었죠. 뭐 다리 상태가 좋지 못하면서 데뷔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주행 심사 첫 번째는 능력 미달을 받았고요. 지난번 주행 심사 때 저 동일 게이트였어요. 10번 게이트였는데 자, 옆번 게이트에 있는 9번마 커버 에너지라는 마필과 함께 자, 출발을 하면서부터 상당히 빠른 자, 게이트 이탈 능력을 보이면서 자, 선두권에 나섰던 마필입니다. 자, 물론 외선을 돌았어요. 편한 전개를 펼치지 않았는데 자, 직선 주례에 나서면서도 걸음이 무뎌지지 않고 시종 여유 있는 모습으로 주행 심사를 통과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고 게이트는 밀려 있지만 자, 초반 스타트 능력과 함께 스타트와 함께 자리 잡는데 좀 관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주행 심사 당시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마필 자, 10번마 온리블루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견 의원은 10번마 온리블루가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네, 1경주 치고는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필들이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훈련을 통한 변화가 다들 뚜렷해요. 우선 직전보단 거의 다 좋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계적인 상태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그중에서도 저는 1번 더킨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행 검사 당시에는 마체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는 좀 적응의 주안점을 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체중이 한 20kg 정도 빠지면서 경주에 임했던 마필인데 초반에는 거의 추진이 없이 선두권에 진행해 나갔었고요. 직선에서의 추진 과정 속에서 여력감도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경주를 치렀던 월드 챔피언이라는 마필이 당시 경주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 이 마필이 다음 경주에서 보렐리 기수가 55의 부중을 달고 1200을 선의 일순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 마필과의 경쟁에서도 월드 챔피언이 좀 힘들어했던 모습도 있었던 만큼 내선에서 게이트에 있죠. 뭐 훈련치 성과 모든 조건에 앞선 이번 경주라면 데뷔전보다는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력입니다. 예, 백동희 의원은 더킨의 입상 기대치를 높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 의원, 네. 10번마 온리블루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안쪽에는 1번마 더킨이라는 마필이죠. 자, 백동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경주가 선행을 나섰던 마필이었습니다. 자, 월드 챔피언이라는 마필과 이제 비카 패밀리. 자, 두 마필이 좀 약 경합을 펼쳤고요. 자, 비카 패밀리라는 마필이 좀 걸음이 무뎌지면서 더킨이라는 마필은 선입권에서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 경주와 같은 경주 전개라면은 자,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자, 입상 기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4번마 승전필사와 자, 3번마 월드마스터라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승전필사라는 마필은 자, 어쨌든 게이트 이탈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 경주. 자,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지만은 출발과 함께 자리 잡기, 선행을 장악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3번마 월드마스터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자, 4번마 승전필사 자, 비슷한 질주습성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앞에 나서면은 좀 더 뛰어줄 수 있겠지만은 자, 선입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번마 월드마스터까지 관심 마필로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견 의원은 10번 라운블루의 상대 마필을 3대 마필을 좀 거론해 주셨습니다. 백동희 의원, 더킨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10번마 올리블루의 선전 가능성에 좀 평가를 두고 싶습니다. 6조 구영준 마방 자체가 마방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마방 자원을 가지고도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은 항상 인상을 남겨주는 우선 마방인데요. 터보 에너지와 주행 검사 시 보였던 스피드와 탄력,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스피드가 빠릅니다. 한 8마리 정도가 선두권을 가능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불리한 요소는 있긴 합니다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유감도 있었고 마방 자체의 의지도 상당히 돋보였기 때문에 좀 더 데뷔전이지만 충분히 상승세를 보유할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내선에 있는 3번마 월드마스터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 1번마 더킨과 함께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었어요. 당시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게이트 이탈 자체는 월드마스터가 가장 빨랐습니다. 가장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좀 선입권 전개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보였던 전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표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일단 충마 선정에서 좀 갈렸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이제 더킨이란 마필을 말씀해줬고 이견 의원은 10번마 온리블루라는 마필을 말씀해줬는데 두 분 의원이 공교롭게도 입상 기대치 높은 말에 상대 말을 선정한 마필들이 또 공교롭게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더킨, 1번마 더킨과 10번마 온리블루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표현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한 마필 추천드린다면, 자, 이번 그 주행 심사 때 좀 발전 기대치를 보였단 말이죠. 5번마 언블레이킹 허트, 이 마필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3세 이하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다적중으로 좀 찾아뵙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 금토일일 끝나고 나서 보면 다적중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뭐 전전주도 좀 배당을 몇 개 경주 좀 2개 경주 잡아드렸고, 지난주도 좀 배당을 좀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아쉽습니다. 좀 그래도 기본적인 적중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말 경마지만 이번 주만큼은 좀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경주를 첫 번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 경주는 2세마 경주가 아닌 그 3세 이하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1000m 단거리 편성에 좀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만큼은 그래도 좀 믿고 공략해볼 마필이 있고요. 제가 지난 경주 때도 정말 인기마지만 이 마필이 왜 못 들어올 것이다 이런 표현도 좀 썼던 말로 함께 어울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기를 좀 무시하고 이번 경주를 좀 공략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중배당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 좀 이 경주를 제정해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말도 있고, 지난 경주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또 신의 마필도 이번 경주가 좀 출주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는 좀 8대 좀 단촐한 편성인데, 조금 좀 함축된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돌 위원,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많은 관심을 끌어주고 있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바로 7번마 영천시대라는 마필이죠. 무려 2억 1천만 원의 도입과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조 자체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당시에는 발주 자체는 그렇게 매끄러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발주 이후에 중속이나 직선을 갔을 때 잡고 가는 탄력 속에 여유감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 편성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입상권 전력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3경주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마필들이 좀 기복이 막 심한 편성들이고요. 무엇보다 선두권의 강자가 없다는 모습에서 7번 영천시대, 우선은 힘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찬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편성적인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상권 전력으로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영천시대 액통파크 잡았는데 2억 1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올해 그 대통령배죠. 대통령배를 1착, 2착, 3착까지 온 말들이 전부 다 액통파크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액통파크의 자마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이견이요. 역시 그 영천시대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 역시도 7번마 영천시대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혈통적으로 상당히 고가의 마필입니다. 뭐 고가의 마필이면 잘 뛰는 건 아니지만은, 자, 그래도 이번 경주가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난 마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주행 심사 당시에 출발이 그렇게 좀 썩 좋지는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시종 여유 있는 모습으로 통과를 했던 모습입니다. 준비 과정도 너무나 좋고요. 7번마 영천시대는 이번 경주에서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나,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런 부분 같아요. 영천시대 같은 경우는 2세마 경주를 선택한 것이 이번 경주가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백돌리원, 영천시대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데뷔전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죠. 바로 6번마 쉐이도우 박소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당시에는 스피드감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실전 데뷔전이었던 직전 경주에서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이 안쪽과 바깥쪽이 좀 스피드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발주가 약간 밀려버렸어요. 격차가 좀 나는 과정 속에서 직선 주폭 자체는 상당히 기본기를 보여줬던 만큼 자, 늘어난 1200거리라면 훈련 시 변화도 이번에는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 이상의 성적을 좀 기대하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온마 그라운드 킹이 직전 경주 편성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입상을 차지해줬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경주가 뚜렷하게 선두권의 마필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라운드 킹은 기본적인 스피드감이 있는 마필이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측 전개를 가다가 중반 이후에 모래를 맞고 전개가 좀 많이 밀렸었던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끝걸음을 살려내가면서 올라왔던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라운드 킹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좀 더 편한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선두권 좀 공략에 대한 가능성 같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돌 위원은 영천시대 상대 마필 두 마필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자, 이기현 위원, 영천시대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두 마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비슷한 질주 습성을 가진 마필이 되겠는데, 자, 3번마 코트 윙과 6번마 섀도우 박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섀도우 박스는 이제 백동 위원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두 마필 다 지난 경주가 데뷔전이었습니다. 자,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발주에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초반에 좀 불안을 했었죠. 그러면서 끝걸음을 살짝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는데, 자, 6번마 섀도우 박스는 중속과 중속이 자, 3번마 코트 윙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만 또 3번마 코트 윙이라는 마필은 지난 경주 대비해서 또 감량의 조건이 또 좋기 때문에 저는 자, 두 마필의 선전 이번 경주에서 걸음 변화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겠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별빛 여행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 이제 제타바이트와 이제 에이스 파워라는 마필이 선두권에 나서면서 걸음 변화를 못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들도 있지만은 2번마 별빛 여행이라는 마필이 이번에 출발과 함께 선행을 장악을 한다라면은 지난 경주와는 다른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기 때문에 저는 2번마 별빛 여행의 전개상의 2점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현 위원은 영천시대 상대 마필을 이제 3대 마필 권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뭐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선두권을 장악한다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한 마필을 말씀드린다면 1번마 럭키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1번마 럭키 질주의 주행 심사를 모습 보면 아마 가장 여력감을 보여주지 않았나 전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뭐 체중도 빠졌고 강자들을 만났던 부분도 있고 초반에 순발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좀 후미권에서 졸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오는데 1번마 럭키 질주 가장 그 잠재된 기대치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마 럭키 질주도 꼭 관심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그래도 영천시대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두 분 위원이 교집합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말이 6번마 섀도우 박스런 마필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지난주 그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나왔지만 부산 7경주 월드로브의 신흥 고수 성공 경주로 좋은 격승을 이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이번 주 추천 경주를 4경주를 선정했습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별정 경주 3세 이하 마필로 출두하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6등급 편성이 치러지는 경주를 보면 현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하는 말들이 이제 출제하는 경주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이번 경주가 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좀 이변의 여지도 있고 그래도 그간에 뛰어왔던 전력이 조금 의수한 마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동희 의원은 과연 어떤 말을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4경주를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항상 방송 추천은 이제 공개된 승부로 중심을 잡아드리고 후차권에서 압축을 찾아가자라고 함께 호흡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4경주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중심을 세워놓고 자신 있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필은 바로 11번마 피스벨입니다. 선취입이 굉장히 자유로운 마필이고 선두권 공략을 했을 때
또한 가만히 참고 가다가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형적인 선행, 선임이 자유로운 전개적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죠. 편성 강도를 보시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1번 외곽으로 밀려있는 게이트가 이 마필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직전 경주 때는 초반에 안쪽에 3번 마필이 안쪽으로 사행을 하면서 약간 충돌 피해가 있었죠. 전개가 다소 밀렸고 직선에 들어와서는 기승을 했었던 진경 기수 약간 좀 포기한 듯한 말머리가 있었는데 자, 이번 편성을 보시면 뚜렷하게 선두권의 강자가 없습니다. 피스베리는 외곽에서 기승이 좋은 추진이 좋은 이영우 기수의 기승이라면 초반부 빠르게 장악 내지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모습을 지녔고 직선 탄력에서도 분명히 앞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4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만큼은 11번마 피스베리의 공략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서 내선에 있는 1번마 기가스피드의 변화 그리고 8번마 포에버 빅토리 9번마 우승천지 10번마 청마대장군, 최대 목병마가 될 수 있는 2번마 화성에이스까지 한 5두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강하게 압축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 이후에 함께 호흡하는 모습으로 승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입상 기대치 있는 말을 총 6대의 마필을 말씀을 해줬어요. 그 와중에서 피스베리는 이번 경주만큼은 온다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고요. 이 피스베리의 상대말을 제대로 한번 찾고 찾아뵙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금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4등급 편성이 좀 깨지면서 이번 주도 좀 분할된 경주가 생겼어요. 혼합 4등급이 이제 분할이 되면서 좀 편성이 좀 단촐해졌는데 저는 이 5경주는 그래도 뚜렷한 강제는 없다 봅니다. 능력 비슷한 마필 간의 접종 구도다 이런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먼저 이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9번마 BK 킹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혼합권 경주죠. 이제 국산 마필이 두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7번마 에이스 명훈하고 9번마 BK 킹인데, 자 먼저 저는 9번마 BK 킹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경주가 프렌치 보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발빠른 마필이 선행을 장악했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BK 킹은 초반이 약간 불안하면서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하면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좀 줄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발빠른 마필은 있는데 프렌치 보이만큼 발빠른 마필은 없다. 지난 경주보다만큼 빠를지언정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약간은 좀 덜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9번마 BK킹 지난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의 조건도 좋다라면은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마필 9번마 BK킹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BK킹이라는 마필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고요. 이기현 의원, 백돌 의원 죄송합니다. 백동 의원은 어떤 말에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또 9번 BK킹의 전개적 이점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프렌치 보이는 지금 현 국산 4등급에서 제가 볼 때는 스피드로 따라올 마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선두권을 장악했고 빠르게 진행이 됐고 좀 줄서기 형식의 이제 전개가 이루어졌었는데 무엇보다 이번 편성을 자세히 보시면 스피드 좋은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빠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두권 경합이 좀 불가피한 모습들인데 BK킹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급이 되고 나서 좀 기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취임력 하나만큼 매번 여유감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입상을 했던 10월 2일 경주 그리고 직전의 경주도 매번 바닥에서 출발을 해서 막판 끝걸음을 살려나가면서 입상권에 도전했던 전력인데 오히려 최근의 편성보다는 이번 편성에서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적 상승세, 전개적 이점을 챙길 마필로 소개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은 그 레이스 자체 앞에서 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BK킹이 좀 선전이 기대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BK킹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 마필 역시 이제 그 호크인 자마인데 좀 중거리에서도 보면 순발력을 발휘하고 선두권도 공략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호크인 자마답게 좀 주행 좀 보면 고개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정력이 안 났던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 타는 연습을 해왔던 말 이런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어찌됐든 뭐 BK킹은 지난번보다 감량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좀 추입 타임 잡기도 좀 수월해졌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견 의원. 9번마 BK킹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경주를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죠. 자, 두 마필입니다. 안쪽에는 2번마 라이징 챔프하고 자 8번마 삼바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라이징 챔프, 자, 지난 경주가 이제 데뷔전이었습니다. 선두권에 나섰지만은 역시나 이제 데뷔전, 뭐 경험을 하면서 힘이 좀 덜 찬 모습에서 좀 지구력에 좀 문제를 좀 드러냈던 마필이지만은,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 조건 상당히 좋고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더 걸음 변화를 기대를 하겠고요. 자, 8번 마 삼바스트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분명히 결정력이 부족한 거는 이전 경주들에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찌 됐든 이 마필 역시나 경주 전개상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 2번마 라이징 챔프, 8번마 삼바스테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9번마 BK킹의 상대 마필 두 마필을 말씀해 줬는데요. 백돌림 의원, BK킹의 3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 이번에는 공교롭게 도 이현이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라이징 챔프 주행 검사 당시 때 많은 여력가를 남겼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졌었고 데뷔전 당시에 또 게이트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 판단을 했었는데 초반에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선두권을 장악하긴 했습니다만 무리했던 만큼 결국엔 좀 무너지고 말았죠. 실전 적응 마치면서 훈련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저 구보 때는 약간 파행하는 모습은 있더라도 스포 때나 이제 훈련 병합 때는 마필의 여유감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데뷔전 때보다는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 이상의 성적을 좀 기대하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조금 끈끈한 모습의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8번 삼바스타도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역시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전력이고요. 내선에 있는 1번과 으뜸 클래식이란 마필도 이번 경기에선 기습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때는 상대권의 스피드가 강했던 탱크 파워와 경합이 있었죠. 1번 게이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거의 3코너 직선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스피드를 뽑아냈는데 그 밀었던 탄력만큼 딱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내선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전개만 이루어진다면 이마필도 스피드의 변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변화에 대한 모습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이 그 BK킹의 선전을 기대했고 상대마로 선정한 마필도 거의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마필만 좀 더 관심을 갖자 이러면 좀 더는 아니죠. 한 마필은 좀 관심 갖자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4번마 소림전설이란 마필인데 이 4번마 소림전설도 나름대로 지난 경주 모습 보면 못 뛴 걸음이 아니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4번마 소림전설이란 마필 꼭 관심 가져보시길 당부드렸고 이번 경주는 여러 마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두 분이한테 질문해 보면 지금 거론하지 않은 마필 중에서 한 마필 정도 제외하고는 모든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려운 경주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 의원이 9번마 BK킹의 교집합으로 말씀을 드렸던 말들이 2번마 라이징 챔프와 8번마 삼바스타입니다. 이 두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금요 제주중계 4경주입니다. 5세 이하 9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 총 9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능력 발휘를 했던 말도 출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접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저보다는 그래도 현재 있는 이훈 의원이 좀 잘 풀어드릴 것 같아요. 이훈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경주를 보면 그래도 그 대상 경주를 치르고 일반 경주로 돈 마필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의 좀 선전이 조심스럽지만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필을 선정했는지 좀 풀어주십시오. 네, 제주마 5세 이하 1300점 이하 말들의 900m 경주로 신구마 접전구도로 충마가 있는 경주로 후차권이 다소 혼전으로 예상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추천 말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5번 선봉전설 신예지만 능력이 있고요. 이번 경주가 검증 경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훈련에서는 여전히 좋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편성상 강한 상대를 이번 경주는 벗어난 대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에서 능력 발휘에는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마로는 3번마 거륵인데요. 훈련에서는 직전 경주부터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를 해온 말인데요. 성과를 금주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예전 기량 빠르게 회복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로 이 말은 현 등급을 벗어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경쟁력은 충분한 말로 이번 경주 상대마로 평가를 해보겠고요. 도전권에서는 9번 미래용사, 직전 대상 경주였죠.
신예마이지만은 2세마 강자로 부상을 했는데요. 이번 경주 올라간 부담 증명과 거리 극복이 관건인 말로 역시나 능력에 대한 검증 경주로 훈련을 이번 경주 길게 가져가면서 능력 살려내는 데 주력을 했고요. 상태는 상승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모습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복병 한두 한백 속보의 긴 흐름으로 차분히 준비해오면 최근의 아쉬움에 대한 또 이번 경주 준비를 잘 했는데요. 직전 경주에서 끝걸음에 여기 많아 보여서 이번 경주 좀 살려서 다소 수월한 전개로 입장 나서는 복병마로 이번 경기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현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일 의원님은 오버마 선봉전선의 선전을 이번 경주 좀 기대해보자. 그리고 지난 경주에 이제 함께 뛰었던 9번마 미래용사 상대마로 말씀드렸고요. 상대마로 1번마 한백전설과 3번마 거록이란 마필을 거론드렸습니다. 잠시 좀 그 음질이 좋지 못한 점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의원 지난주 적중 내역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역시 이제 그 제주 경마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산세 안개비 주력으로 14.9배는 적중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의원은 이번 주는 금요 6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금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5경주하고 이번 경주가 좀 분할이 된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를 보면 인기마보다는 좀 기복형 마필이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5경주는 좀 능력 상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했는데 이번 경주가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기대치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의원님. 네, 부산 6경주입니다. 먼저 좀 지난주에 나름 좀 최선을 다했지만 좀 성적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경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달에는 다적중과 함께 기존에 중고배당 쪽으로 많은 쪽으로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마필, 자, 8번마 부영타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실전 2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자, 마체가 500kg가 넘는 상당히 덩치 마필이에요. 아직 힘이 덜 찼다. 아니면은 직선에서 끝걸음이 남았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은 전 이번 경주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편성입니다. 자, 1번마 현수드림부터 9번마 금빛처럼 강마가 없다는 편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전개적으로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입니다.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 자, 9번마, 8번마 부영타워라는 마필은 자, 기승하는 기수가 새벽 훈련 시 어떻게 보면 이 마필과의 찰떡 계속된 마필의 걸음을 늘리기 위한 승부 의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1번마 현수 드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경주 배당판이 흘러갈 겁니다. 1번마 현수 드림에 대한 제가 평가를 내리자면은 부영타워는 지난 경주 페르디모 포머레이와 유아 힐리에스랑 같이 뛰었습니다. 만일에 현수 드림이 이 마필과 같이 뛰었으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았을까요? 물론 현수 드림과 같이 입상을 하더라도 부영타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걸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 편성을 만났고요, 전개를 만났고요,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6경주는 자신 있게 8번마 부영타워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건 표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가 가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마필. 어찌 보면 한 주간의 경마를 준비하면서 이 8번마 부영타워의 기대치를 아마도 높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8번마 부영타워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요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3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과연 인기마들 접전 속에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복병마의 반란이 일어날 것인가 조금은 생각을 좀 넓혀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백두님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1억 4천만 원짜리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입니다. 7전 두 번의 경주에선 기대보다는 좀 실망감이 앞섰는데 두 번의 경주 이후에 이제 경주 적응을 쌓아가면서 2연속 입상에 성공했고 직전 승급전에서도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준 12번마 영원축제입니다. 순발력과 이제 뒷직선에서의 탄력 자체도 상당히 열감이 있었던 마필인데 무엇보다 이 마필의 장점 자체는 무리한 선두권 전개도 가능합니다만 따라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여력감도 표출할 수 있을 만큼 전개적인 자유적인 이점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부중 자체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마체 자체가 520kg대 탄탄한 마체인 만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안쪽에 있는 마필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마필 그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 편성은 아닙니다. 선행 장악은 힘들더라도 충분히 선입에서의 열감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돈 의원은 12번 영원축제 상승세를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안쪽에 있는 3번마 5 빅터스를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도 지난 두 번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제 뭐 입상은 없지만은 그래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양을 갔다 오고 이제 진짜 두 번의 경주를 뛰었죠. 자, 지난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브리더스컵 입상 마필이 되겠고요. 자, 휴양 후 첫 번째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산타페명은 대호 여정건 스마트 젠틀맨. 상당히 앞선에 나서는 선행력이 뛰어난 마필들과의 경주를 치렀던 편성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물론 편선상의 이점을 맞이해서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이 있지만은 같이 뛰었던 마필들에 비해서는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5 빅터스가 지난 두 번의 경주 경험 강마들과 뛰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3번마 5 빅터스의 걸음 변화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이 말씀한 3번마 5 빅터스란 마필은 이제 그 1월 달에 골절이 있어서 좀 휴양을 갔다 온 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실전 두 번의 경주 치렀는데 두 번의 경주보다 이번 경주가 좀 조경도가 좀 강해지지 않았나 좀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3번마 5 빅터스란 마필을 말씀해줬고요. 백돌 의원, 영원축제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3번마 5 빅터스입니다. 12번마 영원축제는 포레스트 캠프의 고가의 자마라면 3번마 5 빅터스는 매니피의 고가의 자마죠. 1억 5천짜리 고가의 자마인데 도입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아줬었고 그 관심에 부합하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을 바탕으로 10마신차 이상의 대차 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대감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절로 인해서 좀 주기가 많이 길어졌었죠. 기대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마필한테 늘어난 1300거리가 유리한 만큼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편성에서 가장 훈련적인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우수하다고 평가했던 게 바로 7번마 골드스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이제 순발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이고 먼저 도망가서 계속 버티는 모습으로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도 외곽에서 스피드를 보이면서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하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못했었죠. 7번 게이트입니다. 안쪽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준다면 지그력에 대한 변화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스피드, 기습에 대한 염두는 반드시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 의원은 12번 영원축제 상대 마필을 3번마 5 빅터스와 7번마 골드스카이 두 마필을 말씀해줬고요. 이기현 의원, 5 빅터스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12번마 영원 축제입니다. 자, 이 마필도 뭐 선행도 가능하고요,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 되겠고요. 이제 게이트가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려 있고요.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체가 이제 500kg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좀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고요. 자, 7번마 골드 스카이입니다. 자, 이 마필도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 경주들과는 다르게 지난 경주도 앞선에 나섰지만 편한 앞선에 나서는 경주는 아니었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이 있지만은 자, 이 마필이 7번마 골드 스카이는 단독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라면은 자, 어느 정도 힘한 배를 할 수 있느냐, 경주를 장악하느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골드 스카이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경주가 복병마가 반란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경주인데 두 분 의원이 3대 마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3대 마필이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인기마에서 좀 끝이 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제가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 의원이
12번 영원축제의 상대마는 3번마 5 빅터스와 7번마 골드스카이를 말씀했고요. 이기현 의원은 3번 5 빅터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12번, 7번 골드스카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요. 총 14대 마필이 데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주는 그 강점보다 마필의 능력 중에서 보면 강점보다 단점이 많은 그런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강점을 최대한 살릴 건지 아니면 어떤 말이 단점으로 인해서 졸전을 펼칠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이번 경기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좀 걸음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7번마 V맨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선입으로도 이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던 마필이 되겠고요. 지난 경주에서도 쿨런이라는 마필과 이제 골드스카이라는 마필이 이제 선두권에 같이 나섰는데 선행에 좀 실패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아쉽게 입상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결정력이 없다라는 또 단점도 가지고 지닌 마필은 분명합니다만은 동일 경주 거리고요. 지난 경주 대비해서 감량의 조건도 좋고요. 좀 마필에 대한 걸음 변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기승 기수까지도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새벽훈련까지도 이제 이 기수가 직접 마필과 인마호흡을 맞췄다라면은 7번마 V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발심이 좀 불안하다 그런 모습은 있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변화된 걸음을 기대하는 마필 7번마 V맨을 좀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도영 의원 어떻습니까? 자, 오늘 구경주입니다. 금요경마 중에서 사실상 난이도가 혼전도가 좀 가장 강하지 않을까, 좀 이변의 기대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 경주가 오늘 구경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에 있는 14마리를 한두 꼼꼼히 살펴봤는데 현등급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승급하는 이 마필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8번 인더백이라는 마필이죠. 우선은 공백을 가지고 출전 취소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걸음 변화 보여주면서 좀 힘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이제 발주까지 좋아지면서 직전 경주 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해줬던 마필입니다. 승급전을 맞이했고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감량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편성을 보시면 대체적인 마필들이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어주는 마필입니다. 인더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변화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인데 가장 큰 변화는 이거 같아요. 어차피 경마라는 게 기록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30일 땐 1분 24초 때 뛰었던 말이 직전 우승 당시엔 거의 20초. 3초 이상을 단축했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뛰었던 과정 속에서도 끝걸음을 남겼던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 편성 김영군 기수의 감량 이점이라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도영 의원은 8번마 인더백의 선전을 좀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기현 의원, V맨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좀 이변권 마필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2번마 레이디 알파를 좀 관심 마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이 실전 13번을 뛰면서 단 2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단거리 1000m에서 입상을 했었고요. 1200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1200에서 우승을 했을 당시가 선행을 나서면서 우승을 했었죠.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게이트가 똑같이 안쪽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2번 게이트를 자리를 잡고 있는데 편성을 봤을 때 언급드린 마필들도 우리 이제 김준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뚜렷한 능력 마필이 없다라면은 지난 경주 대비해서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감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이 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게이트 조건도 유리해졌고 앞선에 나설 수 있는 편성까지 만났다라면 2번마 레이디 알파 먼저 소개시켜드리겠고요. 3번마 삼다 공주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경주를 풀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마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따라가도 되지만 초반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전 구사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 되겠죠. 3번마 삼다 공주까지도 이번 경주는 관심 마필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이 V맨의 상대 마필을 2번마 레이디 알파와 3번마 삼다 공주 두 마필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백도영 의원,
인더백의 상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저는 3번마 삼다공주의 회복세에 좀 기대를 걸고 싶은 경주입니다. 이 마필이 6등급 경주였던 3월달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해줬었고 다음 경주였던 5등급 승급전에도 바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5등급에 진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스피드도 괜찮았고 직선 주폭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강한 상대들 또는 상태가 좀 떨어지면서 가지고 있었던 스피드 자체를 많이 살리지를 못했던 마필이었죠. 여러 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끝걸음에 대한 변화도 많이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다공주란 마필은 단순 선출평의 마필이 아니라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편성적인 우선 상대들을 만난 이번의 편성이라면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7번마 부이맨이 경주적인 조건은 가장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마필은 선행도 가능하지만 따라가는 선입전개에서 유리함이 좋은데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 경주 이쿠야스 기수의 감량이점이라면 충분히 도전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무서운 게 안쪽에 있는 4번 강한 낭자라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발주 이후에 악벽을 좀 잘 잡아내야 되는데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시면 기승을 했었던 김영gun 기수도 양현남 기수 제일 못 잡아냈었던 것 같아요. 직전에 강한 남자가 당시 편성상 강자였었던 화이트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 주었는데 그때 보였던 보렐리 기수의 기승술은 정말 감탄사를 보여줄 만큼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부중 자체가 57이라 조금 무겁긴 합니다. 하지만 훈련 때 모습을 보시면 힘 자체는 여전히 여력감이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열려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역시 또 이번에도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겁니다. 자, 7번마 부이맨인데 이기현 의원이 가장 입생 기대치가 높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마필이 최근 경주에서 못 뛴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글쎄요, 지난 경주에서는 작전 실패가 아니었나 보고 있어요. 자, 선두권에 나서려고 했는데 무리하게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과의 경합성 말머리를 하면서 걸음 변화를 못 보였는데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였다면 편한 따라가는 전개였다면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마필의 좀 걸음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상을 했을 때 당시에서는 이 마필은 선입 전개를 폈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7번마 부이맨이 여기서는 입상 기대치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그 부이맨은 저 역시도 이쿠 기수의 감량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뛴 모습 보면 못 뛴 건 맞아요, 그죠? 어찌 보면 잘 뛰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인기를 모으고 못 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이맨이 못 뛰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좀 힘으로 뛴다는 단점이 있겠죠. 뭐 마필 자체의 주폭이나 스피드는 좋은데 발바꿈 자체도 좀 매끄럽지 못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보시면 어느 정도 최적 전개는 가능했습니다만 결국 종반 지구력 자체에서 원활한 모습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 대비 이번 편성은 좀 약해졌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주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타 이제 그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립니다. 근데 저는 부이맨이 지금 백동일 의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발바꿈이 좀 매끄럽지 않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 말에서 좀 고개가 높다 보니까 그 발씀도 좀 높습니다. 그런 점이 부이맨이 1,400m 뛰기는 좀 만만치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쿠 기수는 이런 말, 악병 말을 잘 듣는다 하지만 그런 기승술이 타고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띄워줄까?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이 선정한 마필 중에 3번마 삼다공주란 마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거론한 마필 중에서 삼다공주란 마필이 인기에서 조금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백동 의원이 설명해 줄 때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승급 전에 선입으로 들어왔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찌 보면 최적 경기를 했어요. 근데 앞에서 두 마필이 엄청나게 싸웠던 경주입니다. 하지만 그 빠른 레이스에 흙을 맞고 띄워준 말이 삼다공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행력도 있고 선임력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마 삼다공주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빙TV 홈페이지에서는 VOD 서비스를 다시 보기를 가능합니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2월 월초 경마지만 연말 경마입니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연말 경마 한 해가 남았다고 해서 조금은 들뜬 마음보다는 내 스스로를 좀 차분하게 냉정을 시킨다면, 냉정한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슬기롭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마장을 찾으실 때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야 되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정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토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